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주 북구 평생학습관입니다. 이제 드디어 수업에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블로그 강의를 올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블로그 노하우를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하루 30분으로 블로그 투잡하기이고요. 우선 첫 수업이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강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또 블로그 투잡의 장점, 세 번째로 먼저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로그로 수익을 낸다고 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블로그가 정말 돈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당연히 블로그는 돈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살펴보면 저는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 지출할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아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주는 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들은 일단 제가 블로그 체험단을 했었던 그런 사진들 극히 일부를 가져왔고요. 이제 사실 여성분들은 알겠지만 미용실 한번 갈 때마다 정말 최소 1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네일 아트 한번 받을 때도 5만 원, 기본 5만 원이고 그 이상이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일 아트라든지 그런 미용실은 체험단을 통해서 가는 편이고 이외에도 여러 금액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제가 체험단을 통해서 한번 아낀 금액을 계산을 해봤는데 약 한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아낄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정말 매력적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원고료를 지급받아서 수익을 내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쿠팡 파트너스와 같은 제휴 마케팅 서비스로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쓴 글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10개 정도 되는 글로 월급 외에 정말 짭짤한 부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블로그 투잡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정말 많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투잡 수업을 들어봤는데 수업을 들을 때는 정말 의욕도 넘치고 정말 좋은데 막상 이거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제품을 소싱을 해야 되고 소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또 가격 비교도 해봐야 되고 또 키워드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좀 많이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블로그 투잡의 장점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아이디는 모두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당장 지금 블로그 개설을 해서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고 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 분야들처럼 전문 지식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블로그는 사실 본인의 관심 주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충분히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로그는 초기 비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다른 투잡을 할 때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지만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시작하기 전에 영상 장비는 어떤 게 좋나? 또 프로그램은 어떤 걸로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블로그는 노트북 한 대, 그리고 요즘 다 핸드폰에 카메라 있으니까 핸드폰 이렇게만 있어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다 위탁을 할 수가 있고 사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물건 100개를 사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저질러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다음날 바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저질러 버렸으니까. 근데 블로그는 사실 오늘 시작해서 내일 그만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적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블로그 투잡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이 노트북 하나 들고 여행 다니면서 글을 쓰면서 또 돈도 버는 디지털 노마드가 유행이잖아요. 이제 블로그야말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글을 쓰면서 수익까지 내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좋은 수단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로그를 통해 이제 부수익을 내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거를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진 않아요. 이제 블로그를 쓰는 게 이제 저만의 취미이기도 한데, 뭐 예를 들어 제가 편한 시간에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를 먹으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이제 밤이 잠이 안 올 때 이제 글 하나 작성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바쁜 직장인 분들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그때그때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블로그 투잡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블로그 투잡의 장점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왜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블로그의 수익을 이야기를 할 때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이제 구글 애드센스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둘 다 블로그 글에 광고를 달아서 수익을 나게 하는 일종의 제휴 마케팅 방식입니다. 이제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를 비교를 할 때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무조건적으로 이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의 주제라든지 상황에 따라 티스토리가 좋을 때도 있고 네이버가 좋을 때도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개발자가 운영하는 개발 블로그라고 한다면 저는 티스토리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제 거의 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이버보다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맛집이라면 어떨까요? 카페라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맛집 아니면 예쁜 카페를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네이버가 광고가 많다고는 하지만 맛집이나 카페를 검색을 할 때는 당연히 네이버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집 블로그로 운영을 한다면 네이버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 블로그는 다른 블로그에 비해 수익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 통로가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애드포스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파이일 뿐입니다. 애드포스트와 애드센스만 놓고 보면은 애드센스의 수익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애드센스는 이제 네이버 애드포스트에 비해 광고 단가가 높고 또 광고 개수와 또 배치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낼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다 합쳐보면은 애드센스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의 수익을 생각을 할 때 꼭 한 가지 방식으로만 수익을 내야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의 수익 통로는 정말 다양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우선은 일단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랑 되게 잘 맞네 라는 지점이 있다면 그 분야를 더 파일을 넓히면서 진행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맛집 글을 의뢰할 때
티스토리 블로그에다 의뢰를 할까요? 아니면 네이버에 의뢰를 할까요? 당연히 네이버에 의뢰를 하겠죠. 왜냐면 네이버는 국내 1위의 검색 포털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통해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이런 것처럼 티스토리 블로그는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하거나 원고료를 받고 글을 써주는 그런 기자단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그런 것들을 다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도 하나로만 수익을 낸다 생각하지 말고 블로그 체험단, 원고료 기자단, 애드포스트, 여기 적었던 제휴 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 또 블로그 공과 마켓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네이버 블로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왜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이유를 알고 시작하는 분과 아닌 분의 차이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블로그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이유든 다 괜찮지만 내가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잖아요. 이유를 모르고 하면은 그만큼 포기하는 것도 더 빠르기 때문에. 블로그는 글을 쓰는 능력,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정말 꾸준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블로그에서는 그 꾸준함이 중요한데요. 왜 하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는 괜찮으니까 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개인 포트폴리오 용도로 시작하라는 건지 아니면 블로그 일기 같은 그런 일상을 기록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션을 하나 드릴 건데 바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블로그가 아직 없으신 분들을 한번 개설을 해보거나 아니면 있다면은 나는 왜 블로그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는 거 여기까지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가볍게 일기처럼 쓰셔도 좋으니까 왜 블로그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것을 내가 이뤄보고 싶어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제가 3가지로 진행을 했는데요.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수익 방법, 또 블로그 투잡의 장점,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하는 그 이유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오늘 배웠던 거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